2024년 9월 10일 전북연구원 Before I Die 강의 내용 요약입니다. 저의 기록을 위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참고를 위해서 이 기록을 남깁니다. 본 강의 시작 전에 최병관 행정부지사님, 김정태 전주상공회수소장님, 이남호 전북연구원장님 이렇게 함께 차담을 좀 나눴습니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인류적인 리더십이나 이런 강의보다도 사람의 폭을 넓히고 사람을 오픈시킬 수 있는 인문학적 강의를 좋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과분한 소개를 받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강사님을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식회사 휴레는 건설도 하시고, 농업을 전공하셨는데 건설도 하시고 이제 호텔 계시고 여러 다양한 분야의 경험이 많으신데 번대로 전 회장님을 모시고 박수 받으시고요. 강의 전에 참석하신 주요 인사들과 기념 촬영부터 먼저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대웅입니다. 오늘 이 유서 깊은 전라북도 전북연구소 저하고 이제 굳이 인연을 따지자면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정말 역사적인 인물이 한 분 계십니다. 인천 김성수 선생님이신데요. 제가 인천 김성수 선생님께서 설립한 중앙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반갑고, 또한 첫 직장이, 저도 공무원 생활을 첫 직장을 시작했어요. 농과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이제 첫 직장이 농촌진흥청이었었고, 바로 이제 이 인근에 있습니다. 전에는 수원에 있었지만, 그 다음에 또 제가 농림부에 근무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근무를 했던 부서가 농지국 지정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 세계 새만금 프로젝트, 이런 어떤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그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전혀 무관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를 초대해 주신 전북도지사, 행정부지사님, 그 다음에 또 상공회소 소장님, 전북연구소 소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저에게 이제 요청된 강의는 새 시대의 리더십이라는 강의 제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리더십 강의 많이 들으셨잖아요. 저는 조금 여러분들께 좀 색다른,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많이 듣는 그런 강의보다는 조금 색다른 강의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나의 삶, 나의 꿈, Before I Die. 왜냐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다 갖고 계신 분들인데, 여러분들, 그리고 또 얼마 안 있으면 여러분들도 또 리타이어 하시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우리가 가슴 뛰는 반짝반짝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저의 경우를 좀 빗대서 제가 꼭 그렇게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저를 포함해서 다 같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리더십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결국은 자기가 소속된 조직원들을 우리가 조직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잘 끌고 갈 수 있는 함께, 그런 어떤 역량이라고 지금 봐주는데요. 새 시대의 리더십이란 건 무엇일까?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행복 리더십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행복 리더십은 우선 물론 그 조직의 그 미션, 그다음 다 있죠. 미션, 비전 전부 다 있겠지만은 그 미션과 그다음에 이 비전을 달성하면서도 행복한 그런 어떤 이 풍토에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을 행복하게 할 그런 의무와 책무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도지사님은 전북도민을 행복하게 해줄 그런 의무와 책무가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조직에서 조직원들을 행복하게 해줄 책무, 그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그 덕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런 어떤 행복한 길로 이끄는 그 리더십의 그 요체는 무엇이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가 먼저 행복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타인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다. 이런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먼저 그것이 행복 리더십의 저는 요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결국은 이런 어떤 리더십의 요체에 따라서 오늘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조금 드릴게요. 제가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데 도대체 보니까 그렇게 생기지는 않았는데 와서 Before I Die 이런 어떤 철학적인 논제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하나 아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 48년 동안 직장 생활했습니다. 제가 학번이 69학번이거든요. 그렇게 보이십니까?
옷을 이렇게 좀 빨갛게 입고 나오니까 좀 젊게 보이죠. 젊게 살려고 했습니다. 올해 나이로 74세. 그 당시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장을 35년 동안 했어요. 사장, 회장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나이 35살 때 사장이 됐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젊은 나이에 사장이 되느냐.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운이 좋았습니다. 물론 뭐 나름대로 노력했죠. 그건 기본입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는 우리가 굉장히 빠른 그런 개발 성장의 시대였고, 저는 또 그 흐름을 잘 탔고, 그렇게 해서 이제 첫 직장 농림부를 이제 그만두고 건설회사로 옮겨서 중동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해서, 그때 당시에 뭐 저도 일할 때 그것이 뭐 국가 조국을 위한다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까? 그저 나 자신, 나의 가족, 나의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 모래바람 맞으면서 흘렸던 그 땀방울들이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이런 어떤 자부심을 갖습니다. 쓰고 말하고 노래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일도 중요하죠. 일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저는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과 삶을 어떻게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일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삶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구분되지도 않는 것을 애써 구분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일과 삶을 통합하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얘기를 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미국의 이 선진 그 기업에서는 그런 얘기 지금 나왔습니다. 그건 벌써 옛날 얘기가 됐고 지금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일과 삶이 통합된 워크-라이프 인티그레이션 이 말을 지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말하고 노래하는 이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쓰는 것은 매일 씁니다. 저는 페이스북에서 글을 매일 지금 쓰고 있고 그리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와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라는 게 있습니다. 세바시 제가 516회 스피커였고 또 KBS의 그 아침마당 목요 특강이라는 데가 있죠. 거기서 제가 또 이 강연을 또 했습니다. 노래한다. 노래하는 삶 여러분 참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노래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합창단을 갖다 시작했고 2011년도 KBS 남자의 자격 청춘 합창단으로 시작해서 박할리 씨가 했던 넬라 판타지였어요. 넬라 판타지아요 vedo molto giusto tutti vivono in pace non sta io sono da di me che sono sempre vivere bella di nuvole che volano 이 순간에 박수로 한번 절조했는데 네, 이걸 정말 제가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하여튼 주말마다 이거를 제가 이제 아까 나중에 설명드릴 그 강원도 사막에서 제가 그 얘기를 봤어요. 그러면서 혼자 생각하기를 야 정말 저런 합창단이 있으면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여러분 그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 정말 이 박할리 씨의 그 카리스마틱한 그 리더십. 그 다음에 선우와 다의 그 소프라노 경쟁.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사람들 여러 명이 모여서 넬라 판타지아라는 그 화음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이 저로서는 너무나 가슴 뛰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KBS에서 청춘합창단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놓칠 수가 있겠나. 바로 그냥 인터넷으로 응모하고, 그리고 오디션을 보고 이렇게 갔죠. 그때 저는 아코라 엠바스터 코리아의 호텔 매니지먼트의 사장이었어요. 아코라 엠바스터 하면 잘 모르시죠, 여러분? 그러나 브랜드를 얘기하면 잘 아실 겁니다. 소피텔, 페어먼트, 노보텔, 이비스, 멀큐 이런 브랜드들이 전부 다 저희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그 총괄 지금 사장을 하고 있는 현직 사장이 그런 예능 방송에 나간다는 게 쉽겠어요. 다들 말렸죠. 내가 나간다 그러니까 뭐, 당신 미쳤냐. 그러다가 회사 잘리려고 그러냐. 별의별 얘기를 다 듣고 심지어는 저희 집사람마저 당신 미쳤냐. 왜 그런 데 나가느냐. 이랬지만 저는 너무 하고 싶었어요. 이따 제가 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의 그 같은 맥락이지만 하고 싶은 거 있을 때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이 사장이 그런 데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할까? 친구들은 뭐라 할까? 가족들은 뭐라 할까? 이런 여러 가지 저 때문에 만약에 안 했다면은 아마 지금의 권력은 없습니다.
저는 그때 그 합창단을 시작한 이후로 저의 인생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조금 이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만 우리 합창단 정말 대단한 합창단이죠. 저희들이 2011년도 합창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이 이제 9월달까지 3개월 동안 했죠. 재밌겠어요. 근데 보통 방송이 끝나면 전부 다 해산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 합창단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다시 같이 하자. 또 마침 이제 그 당시에 최규용 씨라고 그분이 닥터신데 이렇게 미디어를 타다가 갑자기 이게 저거 되면 특히 그 시니어들은 우울증 걸린다. 그러니까 다시 계속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사장으로 했던 노보텔 엠바스터에서 창단식을 하고 그러고 지금 현재 13년째입니다. 그 위에 일어났던 일들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합창단에다가 그냥 아름다운 노래를 얹으면은 그냥 아름다운 합창이 될 뿐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다가 우리가 꿈을 얹으면은 그것은 평화가 되고 통일이 되고 사랑이 되고 이런 거죠. 저는 이제 합창단 리더를 8년 동안 했습니다. 단장을. 지금 현재는 명예단장, 그 다음에 또 지금 사단법인의 이사장으로 있습니다만은 저는 처음부터 이 생각이 달랐어요. 우리 합창단을 세계적인 합창단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정말 고글로벌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배 팔고 휴대폰 팔고 자동차 팔아서 갑자기 졸부가 된 그런 나라가 아니고 반만년 유구한 역사적 그런 어떤 헤리티지 전통과 문화적인 유산을 가진 당당한 문화민족이다. 그렇게 해서 이런 시내 합창단을 만들 수가 있고 이 합창단을 유엔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그라츠,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카네기 홀까지 이렇게 서게되는 합창단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저력 있는 문화강국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또한 우리 합창단이 정말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통일을 위한 합창단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 합창단이 평양에 갔다. 그로부터 통일이 시작됐다. 이렇게 우리 역사가 기록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합창단을 했습니다. 원장님께서 서울의 아주 유명한 호텔 사장님 맡고 계셨고요. 네. 지금도 계속 그 일하고 계시고요. 네, 지금도 아콜 엠바스더 코리아의 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 큰 그 호텔을 경영하시면서 또 이렇게 합창단하고 뭐 미국에도 왔다 오시고 그 다 가능한가요? 그건 일하는 시간을 좀 늘리고 일하는 강도를 좀 높이고. 네. 유엔에서 공연을 한다는 것이 아무나 그 불러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세계적인 합창단은 사실 아닌데요. 청춘 그렇습니다. 합창단이 네. 어떻게 해서 가시게 된 건가요? 제가 뭐 유엔 연설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들은 유명한 그런 합창단도 아니고 예. 다만 열망을 갖고 있는 그런 시니어 합창단인데 하여튼 유엔에 가겠다는 생각은 제가 한 3년 6개월 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한 이유도 뭐 따지고 보면은 통일에 대한 열망이 큰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 윗세대들은 그런 열망은 크시지만 정말 힘이 없으신 분들이고 또 우리 아랫세대들은 힘은 있지만은 그런 또 열망이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들 세대가 힘도 있고 아직 또 열망도 있고 해서 네. 중간 가교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 꿈이 절실하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이 도와주셨고 예. 그래서 갈 수 있었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박기문 총장 그 내외도 나와서 즐거워하시고 외국 사람들도 박수 치면서 이렇게 몸을 막 흔들면서 네. 좋아하고 네. 그런 모습입니다. 한복을 입고서 공연하셨군요. 네, 한복을 참 저희들이 잘 준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우리 한복의 아름다움을 이번에 공연을 하면서 정말로 느꼈고 보신 모든 분들이 너무 아름답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정말로 참 이 한복을 저희들이 이번에 준비해간 것은 정말로 아주 잘한 일이다. 예.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Good evening, ladies and gentlemen. It is an honor and a prestige for us to be standing here today in front of the prominent diplomats, distinguished guests that represent the nations of the world. With the help of so many people who did believe in our aspirations, we are standing on the stage of our dreams. A unified Korea where people can meet their families freely and where we can dream together for the peace of the world. Yes, it is our dream. If you join us for this dream, please listen to our hearts, not only our songs, and help us stay young and active through our songs until this dream comes true. Thank you very much. 네, 시청자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국민 여러분들께 전합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1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13분의 연주를 통해서 우리는 세계 제1의 시니 합창단임을 증명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이 없었다면 결코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저희 청춘 합창단은 어저께 8월 14일 아리랑 TV 뉴스쇼에 소개되었습니다. 영어로 진행되는 국제방송에 저희 합창단이 소개된다는 것은 고글로벌을 지향하는 우리 합창단의 입장으로선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On the cultural front, last month, a group of senior singers from Korea proved that age is just a number at the World Choir Games, one of the most prestigious choir competitions in the world. Yesterday, they reunited for their first practice since winning the highest honor at the Games. Our culture correspondent Song Yejin met with them. The words gray and youth might not typically go together, but the Gray Youth Choir of Korea goes against those expectations. The choir of 55 members with an average age of 68 ranges from people in their 50s to late 80s. Among them are Korea's first harpist, a former news anchor, and even a 3-star general, all starting a new chapter of life with the choir. Some might remember the choir from the hit Korean reality show Qualifications of Men, where its members were chosen through a nationwide audition as part of the show's choir project back in 2011. This year, the Gray Youth Choir won the top award in the mixed senior choir category of the open competition at the World Choir Games, often called the Choir Olympics. When we first started, we had one clear goal: to become the best senior choir in the world. We wanted to show not just the power of K culture, but the strength of K seniors. It took us 13 years to prepare for that 13-minute performance on the World Choir Games stage, but our patience paid off. 제가 이제 이 영상을 틀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드리는 그런 메시지와 대단히 관련이 있는 그런 영상이라서 제가 보여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소명과 우리의 존재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별 중에 어떤 별은 지구로부터 30억 광년 떨어진 별을 육안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0억 광년. 빛이 30억 광년 동안 달려온 거리입니다. 빛은 여러분 알다시피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 도는 30만 km/s 이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 빛이 1초도 아니고 1시간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100만 년도 아니고 1000만 년도 아닌 1억 년 동안 달려가는 거리를 우리는 1 light year, 1광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빛이 그 빛의 속도로 30억 년 동안 달려온 거리. 여러분에게 상상이 되십니까? 어마무시한 그런 이 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그 별의 빛은 지금 현재의 그 별의 모습이 아닙니다. 30억 년 전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별이 지금 존재하는지 아닌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인간의 존재는 얼마나 참 미약하고 약합니까? 우리가 우주가 지금 생성된 것을 138년 빅뱅으로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구가 생긴 것이 지금으로부터 한 45년 정도 됐다고 우리 인류와 비슷한 현생 인류가 이 지구상에 나타나는 것은 불과 몇십만 년 되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이 우주의 나이에 비하면 인간 100년 정말로 참 우습고 미약하고 정말 티끌보다도 못한 존재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위대합니다. 왜 위대하느냐? 우리 인간은 비록 우주의 티끌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이긴 하지만 그 존재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주보다도 훨씬 더 큰 우주를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자유의지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는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위대한 인간이 그냥 대충 가서 한 7, 80년 대충 그냥 살다가 돌아봐라. 이렇게 던져졌다고 믿기에는 너무나 슬픈 현실이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무언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무언가. 저는 이것이 우리의 그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그 소명을 갖다 찾기 위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롱 앤 와인딩 로드를 걸어가는 그런 길고도 험한 여정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로 태어나지 못했지만 어떻게 죽겠는가? 이거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소명이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사느냐? 이런 질문을 할 때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 이것 이외에 다른 존재의 이유를 갖다가 밝히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70평생을 살아왔지만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행복을 하면 뭔가? 사전 정의에 의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심신이 평안한 상태, 이걸 행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아닙니다.
나답게 살아야 행복하더라.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김영석 박사, 지금 105세 되신, 진짜 유명한 그 철학가 분이죠.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말로 나답게 살고 보람있게 살고 그렇게 해야 행복하다. 이 말씀을 저는 적극적으로 지금 공감합니다. 스티브 잡스 여러분 아시죠?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교에 가서 연설을 했어요. 뭐라고 연설했냐?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 연설문이 하도 좋아서 그냥 외웁니다. Remembering that I shall die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to help me make big choices in life. Because almost everything, all external expectation, all pride, all fear or embarrassment for the failure, just to fall away in the face of death, leaving what is truly important in life. Remembering that I am going to die is the best way to avoid the trap of thinking that I have something to lose. Because we are all naked. There is no reason not to follow your heart. 여러분 다 이해하시겠지만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결정을 내릴 때마다 나를 가장 크게 도와줬던 그 수단은 무엇이냐면 내가 곧 죽는다는 사실을 remembering, 기억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모든 외부적인 기대, 모든 나의 자존심, 심지어는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조차도 정말로 인생이 무엇이냐는 그러한 큰 명제만을 남겨놓은 채 사라져갈 뿐이기 때문이죠. 또한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뭔가 지금 아낄 것이 있다. 이런 어떤 망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바로 내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었다.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우주 앞에, 이 신 앞에 모두가 발가벗겨진 존재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There is no reason not to follow your heart. 당신의 가슴이 뛰게 하는 일, 당신의 가슴이 시키는 일을 지금 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지금 묻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여러분께 드리는 하나의 그 인사이트고 그다음에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현직에서 다 정말 열심히 근무하시고 훌륭하신 여러분들의 참 커리어를 지금 쌓아가시고 계시지만 여러분도 미국에 저처럼 은퇴하는 날이 다가옵니다.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그게 앞으로 한참 멀었다고요? 제가 겪어보니까요,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미국에 닥칩니다. 그렇게 여러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삶과 일, 절대로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대부분 공직자라는 특수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직자도 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공직자기 이전에 행복을 추구하는 하나의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의 일이 전부고 일과 삶은 확실하게 구분해야 돼. 따라서 근무 시간 중에 절대로 딴짓하지 않고 그다음 내일은 근무 시간 외에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피곤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줍니다. 여러분 자신만 떳떳하다면 근무 시간 중에 좀 SNS 좀 하고 유튜브 좀 보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 부사람이 계시지만 들으시면 경악할 얘기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하고도 저는 일을 잘했어요.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어떤 고정관념들 이걸 갖다 지금부터 깨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남은 인생이 행복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느냐? 첫째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두 번째로는 그것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그 일이 보람 있는 일이어야 해요. 여러분들 지금 하시는 일이 좋아하시는 일입니다. 아마 대답하시는 분 중에 20% 정도가 이게 내가 진짜 좋아서 하는 일이야. 왜냐하면 이건 대한민국 전체 평균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 20%. 내가 비록 좋아하지는 않지만 할 수 없이 하는 사람 나머지 80%예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좋아하시면 돼요. 두 번째,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당연히 봉급받으니까 도움 되죠. 세 번째, 보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속된 그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어떤 그 목표를 향해서 하잖아요. 전북도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전북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그 다음에 전북연구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전북연구소의 그런 어떤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이 보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정도 큰 보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들 물은다면, 그럼 당신은 사장 오랫동안 했는데 행복했느냐? No.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아까 제가 인터뷰할 때도 봤지만은 제 삶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했어요. 나름대로 보람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당연히 도움됐죠. 봉급받으니까.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했을 때 내가 21년, 그리고 호텔에서 10년, 교육회사 3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그 사장의 그 기간이라는 것이 과연 나한테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었던가 생각해보면 의문이 좀 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세컨 라이프가 있어요. 세컨 라이프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 좋아하는 일이 뭔지 내 모르겠다. 이런 분들 많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눈이 반짝반짝하는 일이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 글쓰기를 좋아하시는 분,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일을 여러분들의 직업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들의 직업으로 만드십시오. 그분이 가장 앞으로의 여생을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분이에요. 특히 보람 있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뭘 하느냐. 자, 보십시오. 쓰고 말하고 노래하잖아요. 이게 내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쓸 때는 정말 몰입해요. 행복의 기전 메커니즘이 다른 거 아닙니다. 몰입과 망각이에요. 이 세상에 걱정거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사람은 뭐가 걱정이나 도대체 나름대로 지금 좋은 직책도 있고, 그 다음에 건강하고, 그 다음에 돈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많겠지만은, 여러분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근심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심 걱정? 이걸 갖다 우리가 어떻게 피하고 살겠어요? 천석구는 천가지 근심, 만석구는 만가지 근심이라고 하는데 걱정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걱정거리를 갖다 잊어야 되죠. 무엇으로 있느냐? 몰입과 망각으로 있는 것입니다. 걱정거리요? 걱정거리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걱정거리 중에 하나라도 내가 걱정해서 해결될 수 있는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걱정거리의 거의 99%는 아무리 걱정해도 절대 해결되지 않는 걱정거리입니다. 나머지 그 1%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저도 어떤 경우에는 걱정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걱정거리 근원을 한번 나름대로 쭉 한번 살펴보면은 그 걱정거리가 무슨 담대하거나 무슨 뭐 나라가 죽고 살거나 내가 죽고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대단히 사소한 문제예요. 제가 강원도에서 집을 짓고 살다 보니까 그리고 서울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한겨울이 되면 얼어 터집니다. 굉장히 추운 동네예요. 그럼 어느 날은 2층에 배관이 뚱 터져가지고 물이 줄줄줄 흘러. 그걸 보고서 야 저걸 갖다 어떻게 하시나 이게 걱정거리예요. 또 거기서 닭도 키우고 그다음에 개도 키우다 보니까 내가 없으면 얘들을 갖다 누가 먹이지? 이런 것도 걱정거리예요. 이렇습니다. 이런 걱정거리를 우리는 일조지환적 걱정거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릴 근심거리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런 걱정거리에 휘둘려서는 안 돼요. 그보다는 걱정을 하려면 정말로 진짜 묵직한 평생을 갖다 근심해야 될 종신지우적 근심거리를 여러분 하나씩 안고 사세요. 그래야 이것이 행복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보람이 있습니다. 저에게 그것이 무엇냐고 묻는다면 저는 지금 현재는 통일입니다.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합창단이 평양에 가서 노래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유엔에도 갖고 우리가 같은 겁니다. 판문점도 갖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춘 합창단이 평양에 갔다. 그로부터 통일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우리 역사가 기록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고 내 마음 가슴 한구석에는 그런 꿈이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그만 걱정거리들 많죠. 잔걱정거리들이. 잔걱정거리는 큰 걱정거리로 누르면 없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일회편주처럼 이 거센 이 파도 위에서 일회편주에 탄 우리 인생이잖아요. 이렇게 자꾸 흔들립니다. 이런 흔들리는 이 삶을 우리가 탈피하고 나름대로 우리의 굳건한 저걸 하기 위해서는 저는 세 가지의 여러분들을 잡아주는 흔들릴 때 우리를 잡아주는 세 가지의 마음 기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선한 의지를 가져야 돼요. 선한 의지를 하면 독일의 그 유명한 그 칸트가 항상 내 마음을 갖다가 열광케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으니 그 하나는 내 머리 하늘 위에 빛나는 별이요. 또 하나는 내 가슴 속에 불타오르는 도동이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 선한 의지입니다. 법정스님께서는 나는 인간의 선의지 이것 이외에는 인간의 월성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린 바로 그 선의지입니다. 누구를 만나거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의지를 가슴 가득히 담아서 그 선한 의지가 정말 자동적으로 넘쳐 흘러서 상대방에게 전달되도록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행복으로 이끄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조금 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조금 높은 사회의 시선을 가져야 됩니다. 최진석 교수님이 말씀하신 조금 높은 사회의 시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호연직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호연직이 우리가 상과 덜에만 있는 것으로 알았지만 사실은 2500년 전 맹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맹자가 어느 날 학생들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 여자 하나가 손을 탁 들더니 선생님께서는 남보다 좀 더 잘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맹자가 서슴없이 대답합니다. 두 가지가 있다. 나는 하나, 지언, 남의 얘기를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재주가 있고 또 하나는 호연지기를 잘 기르는 재주가 있다. 그러니까 뭐 제가 그 고담지를 못 받았죠. 선생님, 호연지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맹자가 대답합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는데 나는 야라.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얘기해 보겠다. 이 호연지기는 색천지란 말을 씁니다. 색천지. 온 우주에 가득 찬 좋은 기운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지레지각이란 말도 또 쓰죠. 정말 지극히 크고 지극히 강한 기운인데 그러나 이 기운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기운이 아니고 밖에서 길러져서 여러분들께 음습해 들어오는 기운이 아니고 오로지 두 가지만으로 길러지는 기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 첫째는 의로움, 영어로 righteousness. 그 다음에 고들직자. 따라서 의로움과 정직함으로만 길러지는 이 호연직이라는 거예요. 이 호연직이는 한 번 생겼다고 해서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금방 썩어서 없어집니다. 따라서 매일매일 우리가 그걸 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 삶이 무기력하고 내가 왜 사나? 내가 왜 일을 도대체 하나? 이런 기분이 들 때는 여러분 살펴보세요. 나에게 의와직이 살아있는가? 호연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무시하라. 한마디로 멘붕 상태가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마음기둥은 역사의식입니다. 무슨 토인비 얘기, 그런 거창한 얘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저는 또 제 얘기를 들어주시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오늘 이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 무엇을 우리 가족의 역사가 되고 우리 조직의 역사가 되고 이 역사가 되고 나아가서는 인류의 역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역사를 쓰시겠습니까? 만일 여러분들께서 내가 나의 가족, 나의 자식들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역사를 쓰시겠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또 나의 후배들에게 나 선배의 역사는 결코 부끄럽지 않다. 이런 역사를 쓰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는 너무나 그 대답이 자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항상 이 세 가지의 마음 기둥을 가지고 조금 더 보다 높은 사회의 시선을 가지고 일조지한적 근심에 휘둘리지 마시고 평생을 근심해야 될 큰 화두 하나를 가지셔야 이 망망대해에서 정말로 이 파도가 거칠게 몰아칠 때 저 10년에 닻을 내린 큰 배처럼 잔파도를 이겨나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저 요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행복하게 하셔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첫째는 나답게 살아야 되고 보람 있는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고 그것이 경제적으로 좀 도움되면 더 좋죠. 저는 시니어가 돼서 여러분들 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강연 다니는 거 이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고 합창 다니는 것도 좋은 일이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은 각자가 전부 다 따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찾으셔서 그걸 갖다 하는데 아까 우리 스티브 잡스 얘기 들었죠? 언제 하느냐? 내일 하지 모레 하지 내가 뭐 되면 하지 이 푸자가 붙으면 그건 안 됩니다. 바로 지금부터 당장 실행하셔야 됩니다. 지금 정 여건이 내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이게 어려워. 그러신 분은 가슴속에 깊이 유보하셨다가 바로 여러분들이 자유의 몸이 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실행을 하셔야 돼요. 노래 잘하시면 노래를 또 하실 수도 있고 또 노래를 나는 죽어도 못하겠다 그러면 시를 읊을 수도 있어요. 원래가 저는 어떤 그 모임에 갔더니 어떤 분한테 노래를 시키니까 저는 노래를 못하고요. 시를 하나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다 그 60이 훨씬 넘은 그분께서 여자분이에요. 이생전 시인의 그리운 성산포라는 그 시가 굉장히 깁니다. 그걸 갖다가 탁 써가지고 그 전체 외우는데 한 5분 내지 한 7분 걸려요. 이거를 갖다 읽는 걸 보고 저는 진짜 홀딱 반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산막스쿨에 박정자 선생님이 연극인 박정자 선생님을 오셔서 또 시를 하나 읽는데 이육사 선생의 청포도라는 시를 읽고 또 한 번은 이육사 선생의 광야라는 시를 읽는 걸 보고 정말 멋있다. 멋진 삶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사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거를 지금부터 잘 생각해 두셔서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또 그것이 보람 있는 일, 이걸 다 지금부터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 저 강의의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더도 말고 둘도 말고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 여러분들이 생각만 해도 가슴 뛰고 눈이 반짝이는 일을 찾아서 그걸 바로 실행을 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하나의 그 대안으로서 유튜브를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유튜브 여러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저는요, 현직일 때, 휴넷 회장할 때, 제 친구, 전에 한전의 그 조한익 사장, 그 다음에 또 이강호 그런포스 호텔, 저 중고등학교 동기 동생인데, 우리 셋이 만났어요. 만났더니 하는 얘기가, 우리 세 사람의 사장 경력을 합치면 100년이 넘는다. 저는 사기업에서, 또 한 사람은 글로벌 기업에서, 또 한 사람은 공기업에서. 이게 우리 혼자 힘으로 됐겠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우리 뒤를 따르는 후배들에게 뭔가 보람 일을 좀 해야 된다 해서 사장이 미안해라는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재밌게 한 3개월 했죠. 근데 3개월 하고 나니까 우선 소재도 비장하고, 두 번째로는 같이 세 사람이 그렇게 오프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이렇게 안 나고. 그래서 자, 그러면 일단 시즌 1으로 접자. 근데 그때부터 저는 하고 싶더라고요. 이것이 저의 쓰고 말하고 노래한 삶을 가장 충실하게 반영시켜 줄 수 있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걸 어떻게 해야. 저는 뭐 프로덕션에 와서 다 찍어주고 걔들이 전부 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얘기만 하면 됐지만 지금부터는 그걸 제가 이제 물론 경쟁이 어렵도 안 되고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유튜브를 잘하는 젊은이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공부를 하려고. 그 결론이 뭐냐? 결론은 내가 직접 배워서 직접 하는 것이 최고다. 그날부터, 지금부터 5년 전입니다. 그날부터 우리 여비서에게 동영상 편집 툴 하나 보내달라. 그게 바로 인샷이라는 그 프로그램인데, 그거 하나 깔고 그때부터 매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5년 동안에 올라간 컨텐츠가 전체 2,400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기네스 특강입니다. 짧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것도 지금 현재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편집해서 지금 올릴 텐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요, 세상을 우리가 다른 눈으로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전부 다 배색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공부가 많이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김영석 박사님 그 강의를 내가 찍고 그걸 편집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5번, 6번을 계속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현장에서 놓쳤던 그런 얘기들, 소위 말하면 between the lines,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제가 다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잘 갑니다. 몰입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유튜브를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지금 계속할 예정이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 좋아하시는 일들이 있거든요. 유튜브가 난 뭐 콘텐츠가 없어. 뭘 가지고 내가 유튜브를 만들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일상이 전부 다 유튜브가 다 되신 거예요.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 청춘합창단을 전국 방방곡곡에 만드는 일, 지금 서울에도 생겼고 안성 생겼고 대전 생겼고 수원에 지금 생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주에, 전주에 꼭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 일 하나 하고 앞으로 저는 5년 동안 제가 유튜브를 만들어 봤더니 너무나 재미있는 새로운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시인의 분들에게 가르쳐드리는 일. 지금 현재 저는 오픈 채팅방 하나 만들고 거기서 온라인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두 가지 일이 앞으로 제가 또 해야 될 일 아닌가. 그 생각은 또 눈이 반짝반짝하고 가슴이 뜁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눈이 반짝이고 가슴 뛰는 일은 각자 다 전부 다 특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정말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눈이 반짝이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고 그것이 보람 있는 일인가를 생각하시고 경제적으로 도움되는 일인가를 생각하시고 이 세 가지 원의 집합을 충족시키는 일이 바로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하셔야 될 일이라는 거. 이 점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오늘 제 강의가 끝난 이후부터 깊이 생각하셔서 앞으로 여러분들 남은 여생 정말로 행복하게 보람있게 그렇게 살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9시 가까이 돼서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뭐 제가 이 강의 그 텍스트 사실 유튜브로 강의안을 만드는 것도 제 독창적인 아이디어인데요. 여기 이제 스탑 요거를 이제 제가 조절만 하면 아주 훌륭한 게 강의안입니다. 여러분, 제가 현직일 때는 이거 제가 말 한마디면 전부 다 우리 직원들이 다 만들어줬어요. 너무 잘 만들어요, 우리 휴넷 직원들은. 근데요, 가방끈 딱 떨어지고, 끈 떨어지니까 누가 해줄 사람이 없어. 누구한테 부탁합니까? 설사 부탁하라면 과거의 정리 때문에 해줄 수는 있지만은 제 마음에 꼭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내가 직접 하는 게 최고예요. 배워서. 그래서 저는 유튜브로 PPT 만드는 법을
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합니다. 괜찮죠,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자, 이상으로 제 강의는 마치고요. 부탁 말씀은 아무튼 다시 한번 여러분, 정말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 이걸 나의 직업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지금부터 굳으셔가지고 행복한, 여러분들의 행복함으로써 여러분들 가족이 행복하고 또 전라북도 도민들이 행복하고 대한민국이 행복해지는 그 길을 지금부터 가시라. 조금 더 우리가 일조지한적 근심 말고 묵직한 화두 하나 지금부터 좀 틀고 그렇게 좀 무게 있는 그런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 수업을 밝힌 후에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강의하다 보면요. 질문 받겠습니다. 근데 질문이 하나도 없어. 그럼 되게 황당합니다. 네, 뭐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합창단 관련도 좋고. 통이 과연 될 수 있을까요? 그 질문 한번 더. 네. 저는 반드시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를 한번 살펴봅시오. 모든 흩어진 것들은 언제가는 합치게 돼 있고, 합하면 또 흩어지는 것이 이것이 우리 역사의 진리입니다. 그런 논리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왜 통일을 하지 못하는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통일은 미국에 닥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순간에 바로 내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은 그건 당연히 우리의 몫이지만 통일은 반드시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하고는 얘기하시죠. 예, 정말로 통일은 전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당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민족주의적이나 어떤 역사적인 어떤 담대한 어떤 그런 어떤 그 통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경제인입니다. 통일이 되면요. 우리가 저는 이데올로기적 통일은 바라지도 않아요. 되면 좋겠지만 경제적으로 통일이 되면 우리가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편이에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통일 비용이 너 얼마나 되는 줄 알고 그따로 얘기하느냐. 독일의 경우로 봐라. 저는 통일의 비용이 얼마가 되든 통일로부터 얻는 편익이 그거의 10배 이상은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저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말씀. 적어도 질문이 한 3개는 나와야 그래도 강의가 좀 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좋은 말씀 주시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또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다른 수고들이 삶을 우리가 다시 좀 보여주시는 어떤 그런 과거의 근본이 힘을 무엇이었는지 하고 또 거기까지 오는 과정에 왜 위기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위기가 어떤 것이었고 또 어떻게 그걸 보게 되시는지 그런 말씀. 네.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제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늘 그 반짝반짝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믿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매일 그러겠습니까? 저도 굉장히 실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그만두고 싶은 생각, 이런 생각 많이 하죠. 그렇지만 그걸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놈은 저는 하나의 열정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열정, 우리 다 열정 얘기를 하지만 그 열정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열정을 생길 수 있게 하는 힘, 끊임없이. 그건 저는 삶에 대한 기본적인 사랑이라고 봅니다. 이 삶에 대한 사랑, 세상에 대한 사랑, 이것이 있으면 열정은 생기게 돼 있어요. 나중에 이제 제 권대국 TV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킬리만자로 표범이라는 그런 유튜브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만든 게 있어요. 열정은 어떻게 생기느냐? 열정은 그냥 생기지 않는다. 열정을 생기게 하는 힘. 그래가지고 이제 영상을 뮤직비디오를 하나 만든 게 있는데요.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저도 많은 실패를 겪었죠. 제가요 정말 사장으로 잘 나갈 때는 평생 그렇게 잘 나갈 줄 알았어요. 참 어렸죠. 제가 마지막 대기업의 직장 생활을 그만둔 것이 1997년 IMF 직전에 극동건설 사장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극동건설 아시죠? 극동건설 훌륭한 회사입니다. 그 사장을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극동건설 자체는 제가 볼 때 아무 문제 없어요. 아주 굉장히 성실했던 업체인데 같은 계열사였던 동서증권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 당시엔 서로 상호 입보를 썼잖아요. 보증을 서로 쓰니까.
그냥 따라서 그냥 부도해. 더군다나 그 당시에 이 오나나 또나 매니지먼트가 그런 어떤 위기 관리 능력들이 없어가지고 저는 그 부도 안 나도 될 걸 어쨌든 부도가 나서 법정 관리에 딱 들어간 거예요.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 보전 관리인이 법원에서 파견돼서 그 사람이 경영을 책임지고 기존 매니지먼트는 전부 다 법원 판사 앞에 가서 그 치욕적으로 사표를 내게 돼 있습니다. 저도 민사합의 50배 불려가서 사표 냈죠. 그들의 사표가 딱 수리되고 그냥 그걸 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집에 돌아오는데 직원들이 섭섭하다고 술을 한잔 사줬어. 술을 많이 먹고 회사가 주는 마지막 차를 타고 집에 왔을 때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내가 지금부터 내일부터는 당장 용돈을 어떻게 탔을까 이 걱정이 들어요. 아마 여기 여성분들 계시겠지만 남자분들은 그런 걱정이에요. 봉급쟁이가 무슨 따로 저게 있습니까? 그동안은 뭐 봉급은 전부 다 집에 갖다 주고 그다음에 내가 밖에서 하는 것은 회사가 주는 법인카드 그다음에 회사가 주는 이 판공비 이거 가지고 이제 다 생활해 왔는데 이제 그게 딱 끊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집에 딱 들어갔더니 집사람이 안 자고 기다려요. 왜냐면 뉴스에서 다 본 거예요. 그때 딱 하는 얘기가 당신 그동안 너무나 수고했다. 수고 많았다. 지금부터는 푹 쉬어라. 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딱 받아가지고 여보 쉬는데도 돈이 필요한데 그동안 몇 푼 되지도 않지만 내가 그동안 받은 봉급 그거 통장 좀 다 가져와라. 지금부터 내가 현금성 자산은 내가 원래야겠다. 여러분 그 말 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거 안 준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근데 우리 집사람이 참 착해요. 통장을 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통장은 집사람 주고 지금부터 이거 내고 된다. 그래서 지금의 권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게 없었다면 지금 권력 절대로 존재하지 못해요. 강원도에 제가 집을 지었는데요. 아니 어떤 부인이 그래서 그거 집 짓는다고 돈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절대로 돈 안 줍니다. 그리고 리타이어 하면은 처음에 용돈 10만 원 달라 그러면 기죽을까봐 20만 원 들고 30만 원 주는데 오래 못 가요. 며칠 용돈 다 뜰 때 다시 또 손을 내밀면 벌써 다 썼어? 이 얘기 듣는 순간 남자들은 폭발합니다. 야, 내가 그동안 피땀 흘려서 말이야. 그동안 갖다 주는데 이제 이거 나이 구박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싸움밖에 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후배들에게 딴 주머니를 차라. 함께 또 따로 이 얘기합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부부싸움 말리는 가장 좋은 방법.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47살 때입니다. 그때가.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는 전에까지는 내가 극동원서 사장입니다 하고 명함을 내밀면 사람들이 아이고 그렇습니까? 알아주고. 공자님도 그랬어요. 공자님의 제3낙이 뭐냐면 인부지이불온 굴욕분자화 첫째는 하기십시오. 두 번째는 유궁자원방내고. 사람들이, 여기서 인이라는 것은 the people, 보통 사람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불온, 화가 나지 않으면 그것이 정말 군자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화나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47살 그 혈기 방장하던 그 사장이 이제부터는 어디 가서 나를 설명할 말이 없어. 그렇다고 내가 전에 뭐 하던 누굽니다. 이렇게 얘기 못 하죠. 안 가게 돼요, 자연이. 그러다 보니까 오기가 생겨요. 그래? 그럼 나도 회사 하나 만들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2000년도에 그 디지털 열풍이 하고 볼 때 제가 회사 하나 만들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남보다 한 발 빨리 가면 성공할 확률이 90%. 근데 두 발 빨리 가면 어떻게 돼요? 망할 확률이 90%예요. 쫄타다 망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퇴직금, 그 다음에 있는 봉급 전부 다 털어가지고 회사 만들었는데 이게 한 2년도 안 돼서 망가져요. 그래서 그때 딱 제가 생각해서 나는 이게 이제 되는 일이 없구나. 왜냐면 근무하던 회사는 부도거나 하는 사업도 지금 망해. 그래갖고 산소로 들어간 것이 지금 산막스쿨이에요. 그때 중부고속도로를 짐을 싸가지고 집사람은 현직 교편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못 가죠. 들어가는데 진눈깨비가 펄펄 나르는 12월 달로 기억이 되는데 하필 왜 그때 라디오에서는 가시나무라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조성모가 부른 가시나무 있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실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이 불면 이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슬픈 노래입니다. 이게 조성모 혼자서 불러도 슬픈데 이걸 남성 중창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정말 진짜 제가 도저히 운전을 못해서 갓길에다 차를 세우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태어나서 가장 서럽게 울었던 그 순간이 아닌가. 그러고 이제 들어갔고 오늘 여러분들께 나눠드릴 책 원덕의 월든 얘기는 바로 그 당시에 제가 느꼈던 그런 얘기를 중앙일보에 제가 연재한 일인데 그걸 엮어서 책을 만든 것이죠. 그렇게 이제 들어갔던 저건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세상에 모든 것은 다 전화위복이라는 게 있고 가장 나쁘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좋은 순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나쁜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다. 아까 질문하신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긍정입니다. 초긍정의 자세. 쓰러져도 뭔가 갖다 반드시 짚고 일어나겠다는 의지, 열정, 긍정의 마인드 이런 것들이 오늘날 나름대로 그래도 이름 석자 보존하면서 사는 저를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질문 한 번만 더 받을게요. 여성분이 좀 질문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이게 질문력이라는 게 있어요. 질문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못 받았어요. 질문 못해요. 제가 1993년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 갔어요. 왜 갔느냐? 남들은 공부하러 갔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놀러 간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 회사가 너무나 복잡한 그런 사건에 제가 그 수습하느라고 사람이 진이 다 빠져가지고 말할 기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뒀으면 좋겠는데 그만두겠다 소리는 차마 못할 그런 형편이고 그래서 어디 도망갈 데가 없나 하고 쫙 봤더니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최고 경영자 과정이 3개월 코스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다 애플리케이션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저희 회사 회장께 저 공부 좀 하러 가겠습니다. 자네 공부 많이 했잖아. 아닙니다. 가야 됩니다. 딱 이렇게 눈을 쳐다보니까 저놈이 안 보내주면 사표 내려고. 그러니까 갔다 오라고 하시더라고. 그때 또 기억나는 게 이게 좀 그릇의 저 차이가 크게 있어요. 보통 사람 같은 그래 갔다 와라 이걸로 끝나는 거죠. 딱 하고 탁 누르니까 저기 격리 담당 이만 들어오라네요. 그럼 부르셔서 왔어. 이 사람에게 지금부터 외환관리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여비를 줘서 버려라 이래요. 가슴이 뭉클하죠. 난 놀러 가고 도망가겠다 그러는데. 그지? 제가 갔다 오는 동안 이 사장, 기사, 그 다음에 사장 사무실, 비서 전부 다 딸거 유지시켜주고. 또 나보고 그래요. 반드시 내가 부를 때는 회사 급한 일 있으면 와야 된다. 알겠습니다. 제가 3개월 있는 동안에 3번 불려왔습니다. 와서 보면 무슨 중요한 일인가 싶어보면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내가 너를 잊지 않았으니까 까불지 말고 딴 생각 말고 있어라 이 얘기지. 그분 생각을 지금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돼서 제가 이제 그렇게 지금 됐고 그래서 그나마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공부하러 갔는데 놀러 갔죠. 골프채 탁 챙겨가지고 맨날 내 골프 치겠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골프 한 번도 골프가 풀지도 못한 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전체 우리 AMP 112기가 129명이 왔어요. 세계 각국으로부터 왔어요. 전부 다 CEO급들이에요. 공부를 어떻게 시키냐면 공부하러 소리 안 해요. 다음 주에 그러고 이제 그걸 그룹으로 한 10그룹으로 나눠요. 패밀리 그룹으로 해서. 그리고 이렇게 방도 이렇게 따로 배정해 또 어떤 과제를 하나 딱 줍니다. 예를 들면 IBM 예를 들어서 1980년대 IBM이 인도에다가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이게 재무관리적으로 어떤 타당성이 있느냐 이거를 갖다가 머티리얼을 읽고 결론을 가지고 와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군임 토의를 시켜. 우리 패밀리 그룹에서 먼저 시킵니다. 1명이. 나는 IBM이 그때 투자를 잘했다고 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각국의 대표가 된 거예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자료 한 번도 안 읽어보고 가가지고 입도 뻥긋 못 하잖아요. 더더욱 영어도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공부할 수밖에 없잖아요. 잠을 설득하면서. 거기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패밀리그룹을 또 10개를 다 샀습니다. 그럼 각자가 자기 그룹에서 도출된 결론을 또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클래스에서 교수 지도로 IBM의 실제 상황이 나옵니다. 이 케이스 스터디예요. 그때 IBM은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인도에 공장을 짓기로 결정한다.
거기서 우리는 뭘 배우냐? 소위 말하는 피낸셜 매니지먼트, 재무관리 배우죠. 마케팅 배우죠. 다 배우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때 뭐 하여튼 뭐 도망가듯이 간 저거지만은 참 갔다 오길 잘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일들이 있으잖아요. 네. 지금 제가 이 강의 끝나고 서울 가는 길인데요. 강의를 듣던 고구가 아니 본질은 다 빠지고 격까지만 그냥 자랑밖에 안 했다 이게.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정말 하버드 얘기를 왜 했냐면은 질문력을 이제 설명하다가 하다가 깜빡 까먹은 거예요. 그런 일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로 질문을 못해요. 거기 온 이 129명 그 사람들은 뭐 스리랑카에서 온 사람도 있고 뭐 인도네시아에서 온 사람도 있고 많은데 우리보다 훨씬 질문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질문력을 키워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왼쪽 구조물이 여기 뭐가 네, 여기 명함 들었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고백을 하자면은, 제가, 지금, 이 유튜브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리모트 지금 현재 이 블루투스 마이크가 지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도 지금 제 음성이 잘 들어가고, 혹시라도 여러분들한테 실수할까봐, 이게 이 이어폰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거는 촬영을 해야 되니까 안 되고, 집사람 핸드폰을 제가 가져온 거예요. 여기다 이 강의 내용을 갖다가 제가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갖고 요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강의 내용을 들으면서 해야 이게 소위 말하면 이 균형이 맞겠다 싶었는데, 어서 보니 이게 작동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날고로 지금 했어요. 괜찮았습니까? 지금 많은 부하직원들, 또 신규 직원 채용과 또 교환들, 도와줄 직원들 함께 대부분 일을 하셨을 텐데 제일 선호하는 인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타입, 또 좀 기자로서는 좀 그렇게 서로 않는 그런 좀 어떻게 보시죠? 예, 아까 뭐 리더십 우리 얘기를 하다가 생각했습니다. 리더십의 요체는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지금 이 조직의 뭐 사장이면 사장, 회장이면 회장, 아니면 국가의 대통령 또는 도정의 책임을 지시는 지사님께서 모든 것을 전부 다 그렇게 그렇게 다 아실 수는 없죠. 가장 중요한 리더의 덕목은 무엇이냐? 사람을 알아보고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저는 지금 봐요. 제 기억에도 저는 이 AK 그 사장을 할 때 제가 갔을 때 호텔이 6개였습니다. 제가 나올 때 24개 만들어 놓고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이 한국은 전통적으로 힐튼, 하얏트, 메리어트 이런 미국계 브랜드가 판을 치던 호텔 시장이에요. 그런데 이 아코르는 프랑스의 호텔 그룹이거든요. 어쨌든 프랑스 이 호텔 그룹이 한국에 와가지고 최고가 됐으니까 너무나 신났죠.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직접 뭐 일을 했던 것 같진 않아요. 다만 직원들을 격려하고 좋은 직원을 갖다 뽑고 좋은 직원을 뽑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나쁜 직원이라고 얘기하면 어폐가 있어요. 이 적성에 안 맞는 직원이 있어요. 적재적소에 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저는 지금도 그 조치현이라는 제가 실질적으로 보면 이 개발 담당 이제 직원이 하나 있었어요. 실무진들이 면접하고, 이 사람은 안 되겠다고 쫓아보내는 사람을 내가 불러. 그 사람을 제가 씁니다. 이 친구가 일을 다 하죠. 정말 여러분, 훌륭한 부하 하나 가지면요. 진짜 리더가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 부하가 가장 이쁘냐. 항상 와서 묻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행정부지사님이나 또는 우리 이 의장님이나 소장님이나 다들 우리 원장님이나 다들 생각하기에 다들 바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저도 굉장히 바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도 안 바쁘거든요. 이런 거예요. 사장이나 또는 이 책임자가 해외 또는 출장을 가서 지금은 이제 뭐 그런 시도가 아니지만 직원에게 전화가 옵니다. 별일 없냐? 그럴 때 99%는 별일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별일 있다고 대답하면 내가 멍한 것처럼 되니까. 그런데 사실은 사장이 별일 있느냐 없느냐 이게 궁금한 게 아니에요. 별일이 있으면 벌써 무슨 연락이 오더니 다 왔겠지. 내가 제일 먼저 알잖아요. 그거보다는 내가 당신하고 대화하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그런 전화가 오면 여러분들 별일이 없더라도 마치 별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조곤조곤 얘기하는 직원이 저의 경우는 제일 좋았어요. 공자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부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짓을 안 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씀이 있고,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우리 회사의 그 오너분께는 그래요. 어디 입찰을 갑니다. 우리 그 하얏트, 뭐 힐튼에서 경쟁 PT를 항상 하게 되거든요. 제가 나가서 PT를 합니다. 그럼 궁금하잖아요. 묻지는 못해. 그럴 때는 먼저 보고를 해준 거예요. 회장님, 오늘 경쟁 PT가 이렇게 진행됐고,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보고를 부하직원으로 딱 받으니까 얼마나 그 부하직원이 이쁜지 어렵게 생각지 마십시오. 똑같은 우리 저거고. 그래서 이것이 조직 내의 그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이게 코어포레이트 컬처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쓴 책 중에 하나가, 물론 저 혼자 쓴 책은 아닙니다. 다국적 기업 CEO 15명하고 같이 공자인데, 기업 문화가 답이다. 이런 책이 있어요. 혹시 그 기회 되시면 읽어보십시오. 기업 문화가 틀린 거예요. 전북도에 나름의 그 코어포레이트 컬처가 있어요. 우리 이 부사장님께서는 그 컬처를 많이 바꾸시려고 애쓰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도정도 열리고 모든 것 역시 다 열리는 것이거든요. 꼭 이 같은 그 포럼에서 뭐 리더십에 관한 얘기, 뭐 이런 얘기도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는 좀 인문학적인 소양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강연들이 앞으로 많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의 가슴을 풍성하게 하고 여러분 가슴에 열게 하는 그런 어떤 강연들이 많이 있으면 훨씬 더 여러분들 스스로가 행복해지고 여러분들의 도정이나 또는 그걸 받는 도민들과 그 다음에 지원들 이런 분들이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저 여러분 손 드셨네. 마이크 좀 드리시죠. 근데 이렇게 성공하는 과정까지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그리고 자녀 교육을 시키면서 일하고 자녀하고 어디가 큰 비전을 얻는지 이게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또 여성이 한 명이 또 질문을 꼭 해야 된다고 해서 네, 질문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알고요. 저는 자녀 교육은 완전 100% 방임형이었습니다. 저나 집사람이나 다 그 나름대로 그 학교를 나오고 나름대로 직장생활을 하고 했지만은 우리 이 아들만 둘입니다. 걔들에게 너는 뭐가 되라, 무슨 공부를 하라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해요. CEO 한 35년 했으면 자녀는 무조건 미국 뭐 하든 미시건에 보내든 뭐 MIT를 보내든 외국 유학을 보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완벽한 토종입니다. 그 한 놈은 중앙대학교를 왔고 한 놈은 외국어대학교를 왔어요. 저는 부모들이 하는 행동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자녀 교육의 그 가장 밑받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얘기하는데 듣지도 않아요. 보고 배우는 거. 저는 4대가 함께 사는 집안에 살았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어머니, 우리 애들, four generation. 그러니까 애들이 봤을 것 아니에요?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어떻게 하는가?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어떻게 하는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의 아버지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하는가? 다 보고 이제 자라고 그걸 믿었죠. 다들 똑바르게 지금 자기의 갈 길 다 잘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저희 방법이긴 하지만 모든 분들에게 다 그렇게 저거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 제가 대학교 졸업시키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그때부터는 자식은 자식의 삶이에요. 절대로 자식의 삶에 관여하려고 하지도 않고 같이 살려고도 하지 않고 자식은 자식의 나름대로 길을 가는 것이고 다만 바른 길만을 가기를 바랄 뿐이에요. 아마 다행히 큰 별탈 없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어요. 살아가는데. 여러분 리타이어하면 내가 받은 퇴직금, 연금 이거 가지고 그냥 내 생활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식 리스크가 있어요. 어느 날 여러분 자식이 와가지고 아버지 나 회사 부도나게 생겼어요. 이게 자식 리스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을 없애려면 자식의 인생, 나의 인생 확실하게 구분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 세상에 자기 자식 그 사랑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방법의 문제인데 저는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인생이고 거기에 간섭할 생각도 하지 말고 자식들은 부모한테 의존할 생각도 말고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돈도 얼마 없지만은 죽을 때까지 저와 사회를 위해서 다 쓸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자식들이 아버지 나도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만한데 우리 아들은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물론 뭐 속으로야 못한 제가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 안 하는 거 봐서 그런 대로 자식 교육은 잘 시켰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1시간에 걸친 강의 그리고 또 약 30분의 그 질의응답 모두 끝났습니다. 중간에 이 마이크 상태가 좀 좋지가 않아서 질의하시는 분들의 그 질의 내용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은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의 들어주시는 청중들의 그 열정도 대단했고 질문들도 많고 또 나름대로 강의가 좋았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신 분들 많으니까 먼 길 전주까지 온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저희 강의를 듣고 오늘부터 정말로 눈 반짝이고 가슴 뛰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분이 있다면 저희 큰 보람으로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네. 예, 반갑습니다. 예, 정말 반갑습니다. 좋은 강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텔레비전도 잘 봤습니다. 건설하시네요. 예. 건설인데 동물이장 가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시정보정. 네. 우리 저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존경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네. 밝은 세상. 예, 밝은 세상. 네. 네, 반갑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 또 연락합시다. 어떻게 뭐 이상으로 전북연구소 초청 군대옥 강의 모두 마칩니다. 지금부터 보내드리는 영상은 전주에 왔으니까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 내용을 두서없이 엮어서 보내드립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대욱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권대욱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